근육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근육의 구조와 또 근육을 싸고 있는 그 근막들 그리고 그 근육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육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서 근 활동에 따른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들을 슬라이드를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r body is your want. 예, 여기서 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죠. 당신의 근육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양한 동작들이 나와 있게 되고 또 그것이 young people이나 또는 old people들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근육들은 똑같이 그 근육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희망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brain activation, 즉 뇌의 활동이 명령이 근육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muscle is your brain. 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네 뇌의 생각이나 어떤 틀들을 알 수 있다. Muscle is your brain. 예, 다양한 동작들이 나오고요. 예, 우리는 근육에 대한 영상 자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간략하게 된 4분 27초짜리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Muscle, Muscle 5, Myofibril, Actin Filament, Thick Filament, 마요신 필라멘트. 근육에 관해서 길이와 또는 그 모양이죠. 너비에 관련해서는 힘과 속도, 그리고 예를 들은 다리 쪽의 많은 근육들이 구성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 주 동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보조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대안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고정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로우레그 종아리 쪽의 근육들입니다. 장단지 쪽이 되겠네요. 힘의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살코미러라고 하는 것들은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구성된 최소의 단위죠. 겹쳐서 많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A밴드, 밝게 보이는 부분은 I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의 특징입니다. 크로스 브릿지를 가지는 머리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미오신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과 만나서 십자교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축이라고 이야기한다. 유사한 그림들입니다. Z라인, G라인, A밴드, I밴드, 필라멘트라는 이야기, 살코미러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입술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반복된 어떤 좀 랩 하듯이 중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크로스 브릿지 머리 부분, 식 필라멘트, 신 필라멘트 다양한 표현이죠. 액틴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가 이완되었을 때의 모양,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 원래대로의 릴렉스. 근막에 관련된 이야기. 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으로서 적절한 긴장도에서 우리 자세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의 역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근막은 이렇게 종류가 있죠.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 네, 거미줄이 여러 겹 이렇게 오버랩 되었다 보면 실제 우리 근막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머슬 5, 마요피브릴. 싸고 있는 것은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 자, 머슬 벨리, 머스큘러 정션, 텐던.
nerve innervation, 신경이 근육을 지배한다. 그래서 신경 근접합부, 정션, 그 다음에 모터 유닛, 하나의 운동 세포가 지배하는 근육의 단위, 또는 muscle recruitment, 근육이 동원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 nerve innervation, neuromuscular junction 부분, 정션 부분이죠. 예. 액틴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 sarcomeres, 채소의 단위죠. 근육이 동원되는 것들. 근육을 너무 많이 동원하면 아마 종이컵이 좀 이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고요. 너무 적게 한다면 아마 유리컵을 떨어뜨리게 될 것들입니다. 같은 쥐기 동작과 마시기 동작이라 하더라도 근육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예, 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게 되죠. 바이셉스가 그래비티를 이기고 올라온다. 저항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동원되는, 역시 여기도 저항이 주어집니다만 조금 전처럼 캔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주어진다면 훨씬 더 강한 근육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육은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펑션, 롤이죠, 역할. 같이 해볼게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시너지스트, 그리고 픽세이터,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고니스트는 여러분 주동건, 안타고니스트는 대항건, 또 시너지스트는 협력근, 고정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고니스트는 말 그대로 개별근의 주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보 플렉션은 그렇죠, 바이셉스가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러면 바이셉스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동작을 하는 것은 그렇죠, 트라이셉스죠. 그래서 트라이셉스가 만일에 주동근이라면 엘보 펌이 될 것이고요. 또 바이셉스에 대한 거는 트라이셉스가 되고, 트라이셉스에 대한 거는 바이셉스가 됩니다. 주작용 근육, 요거는 반대 방향의 일을 하는 근육, 이런 뜻입니다.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시너지스트는 여러분 협력근입니다. 주동근이, 주작용 근육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근육, 같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근육, 보조 근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픽세이트는 뭐냐면,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보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아주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좋죠.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어떠한 근육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근육이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들, 그게 고정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해부학이나 여러 가지 시간에 배웠지만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만, 그 근육이 주작용을 할 때 대항근의 역할을 하는 근육도 있고, 협력근의 역할을 하는 근육도 있고, 또 고정근의 역할을 하는 근육도 있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시너지스트, 픽세이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근육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근육은 수축한다, 이완한다, 근육은 컨트랙션, 그 다음에 근육은 릴렉세이션, 머슬 컨트랙션, 머슬 릴렉세이션,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현미경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머슬 컨트랙션, 머슬 액티비티. 오히려 컨트랙션을 한다, 또 릴렉세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현미경에서 볼 때 액신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크로스피치를 형성한다, 또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지만, 머슬 액티비티는 활동한다는 뜻인데, 자, 같이 해볼게요.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아이소카이네틱 컨트랙션. 자, 이 빨갛게 된 것이 가장 큰 구분입니다.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우리는 얘를
등장성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은 등척성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소카이네틱 컨트랙션은 등속성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concentric contraction, eccentric contraction. 자, 이걸 좀 구분하자면 con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형태. con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형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은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힘이 발생하는 형태. 이센트릭 컨트랙션은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 물컵을 이렇게 들려고 할 때는 바이셉스의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필요로 합니다. 자, 마시고 있을 때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컵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는 트라이셉스가 뭔가 팔이 펴에 컨센트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이셉스가 천천히 늘어나면서 이 컵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원심성 컨트랙션 액티비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반복적인 실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안에 컨센트릭과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는 말은 컨센트릭과 이센트릭을 지칭하는 말이구나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한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한다. 자, 아이소메트릭은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힘이 발생한다. 컨트랙션 자리에 액티비티를 다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나는 아이소카이네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이소카이네틱 액티비티. 아이소카이네틱 액티비티는 자, 등속성 액티비티, 수축, 활동 이런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소카이네틱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도와 저항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이소카이네틱 컨트랙션 액티비티는 속도에 대비해서 저항도 등 같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커진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커진다. 속도와 저항이 같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팔을 한번 모아 보시면 물의 저항이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천천히 물의 저항이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의 저항이 훨씬 더 빨리 했을 때 크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했을 때는 저항이 적게 느껴지는데 빨리 했을 때는 저항이 크게 느껴진다. 즉 속도에 대비해서 저항도 같이 증가한다. 이거를 등속성 액티비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팔을 이렇게 저으려고 할 때 수영선수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헤엄쳐서 나가려고 할수록, 즉 팔의 속도를 빨리빨리 할수록 오히려 물의 저항이 커지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만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과 속도를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기계화되어서 의료기구로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등속성 장비다 또는 등속성 운동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
슬라이드를 떠올린다면 머슬 액티비티는 크게 아이소토닉 액티비티, 아이소메트릭 액티비티, 아이소카이네틱 액티비티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토닉 안에는 컨센트릭 액티비티, 이센트릭 액티비티,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액티비티, 그리고 아이소카이네틱 액티비티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생활 속에서는 컨센트릭 액티비티, 이센트릭 액티비티, 아이소메트릭 액티비티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바이셉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되어야 되죠. 그래야 이걸 들어 올리죠. 컨센트릭 활동을 하였구나.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고 어떤 자세를 유지해서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힘이 발생하는 것들을 아이소메트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컵을 테이블로 내려놓으려고 할 때 볼 때는 트라이셉스가 작용하는 엘보가 펴의 동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이셉스가 천천히 늘어나 주면서 힘이 발생되어야 이 컵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게 되겠죠. 이 부분을 이센트릭 액티비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액티비티를 점검은 실습을 필요로 합니다. 자, 꼭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소토닉 액티비티, 컨트랙션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수축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는 컨센트릭 액티비티, 이센트릭 액티비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길이가 그렇죠. 짧아지는 근육의 활동 형태. 요거는 근육의 길이가 그렇죠.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하는 형태. 두 개 다 힘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냥 누군가 있는데 구부리면 수동으로 했을 때는 힘이 발생되지 않죠. 이거는 수축한다, 이완한다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레코딩 된 대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그 동작을 유지하면서 힘이 발생한다. 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대적으로 길이가 늘어나거나 또는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형태는 동적 수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이나믹, 아이소메트릭은 스태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아이소카이네틱은 어떻습니까? 아이소카이네틱은 물속에서 이렇게 팔을 천천히 갈 때 저항이 느껴지는 것과 빨리 갈 때 느껴지는 저항이 다르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증가한다. 속도와 저항이 동일하게 equalize, 즉 equality, 똑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등속성 액티비티다. 수축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 치료사나 이런 뭔가 손으로 훈련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벡스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사이벡스 아이소카이네틱 장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뒤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육을 일을 표현하는 것 중에는 스태틱 머슬 워크 어떤 단어가 기억납니까? 해볼게요. 5 그렇죠. 5초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죠. 정적인 근육의 일이다. 아이소메트릭을 지칭합니다. 굿. 컨센트릭 머슬 워크, 이센트릭 머슬 워크.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일을 한다. 힘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센트릭 머슬 워크.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일을 한다. 이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소토닉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요. 동적 수축이다. 다이나믹 워크를 한다. 여기는 아이소메트릭, 스태틱 워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몸을 요거 이제 자세나 이러한 것들인데 요 부분은 다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육은 근섬유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근섬유는 근세사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근섬유는
어,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섬유를 분류하고 그것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근섬유를 좀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섬유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근육은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위상성 근섬유와 긴장성 근섬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떤 근육이 위상성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위상성 근섬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긴장성 근섬유다라고 많이 갖고 있으면 긴장성 근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많은 근섬유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이 하나의 근육에는 위상성의 성격을 가지는 근섬유도 있고 또 긴장성의 성격을 가지는 근섬유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위상성 근육은 타입 2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긴장성 섬유는 타입 1 근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인간의 근육은 위상성 근섬유와 긴장성 근섬유로 나누어져 있다. 위상성 섬유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얘를 우리는 그냥 타입 2 근육이다 라고 지칭하자. 그리고 긴장성 근섬유를 타입 1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자료에 보면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타입 1이니까 그지? 긴장성 근섬유의 특징이 적혀지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타입 2. 위상성 근섬유의 특징이 적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볼 때 이 두 섬유를 서로 한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습적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1형 근섬유 이 내용은 여기 적혀지면 좋겠죠. 그리고 2형 근섬유는 여기에 적혀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읽어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분류로서 1형과 2형 근섬유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비율을 했는데 자, 긴장성 근섬유는 1형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성 근섬유는 2형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첫 번째가 긴장성 근육이 적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가 위상성 근섬유라고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1형과 2형 근섬유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뒤에 추후에 요 테이블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근섬유는 더 작은 근세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섬유를 보니까 1형 근섬유라고 지칭할 수 있는 섬유가 있고 2형 근섬유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섬유가 있구나. 자, 요 테이블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근섬유에 관련된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한 구분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근섬유의 특징, 이 표는 여기에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2형 근섬유 색깔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1형 근섬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형 근섬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섬유의 분류, 1형 근섬유, 2형 근섬유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의 어떤 힘을 표현할 때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전공의 공부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의 힘을 표현하는 말들에는 먼저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muscle strength, 근 강도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muscle power, 근력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우리 운동 치료의 목적, 여러분의 노트에 앞쪽으로 넘어가면 닥터 러스크나 마리아 윌리엄스나 가디너가 제시한 그 목표에 보면 근육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또는 근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육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Muscle strength는 근육의 정적인 능력입니다. 근육의 정적인 능력. Muscle power는 근육의 동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저의 바이셉스가 자, 예를 들어 1kg의 무게를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이 잔을 여러분 1kg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병의 바이셉스가 이 1kg를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 바이셉스의 머슬 스트렝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1kg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 바이셉스의 머슬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강도는 근육의 정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머슬 파워는 근육의 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피플과 올드 피플이 이렇게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머슬 스트렝스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슬 파워가 올드 피플에 비해서 영 피플이 더 센 거죠. 즉 영 피플에 비해서는 올드 피플들이 동적인 능력들이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공의 단어들을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머슬 스트렝스는 근육의 정적인 능력, 머슬 파워는 근육의 동적인 능력이다. 이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머슬 스트렝스는 정적인 힘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머슬 파워는 근육의 수행하는 능력, 즉 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kg의 무게를 속도로 초당 1m 들어 올릴 수 있는 속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근데 여기는 25kg의 무게를 초당 1m 들어 올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2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동적인 것은 2배의 근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은 50kg의 힘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얘는 25kg의 능력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건 정적이죠. 그래서 2배의 근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강도, 머슬 스트렝스, 머슬 파워.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근육을 표현하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근력은 동적인 능력, 근강도는 정적인 능력이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일률과 파워를 구하는 공식들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근육의 능력에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한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한다. 또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힘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근육의 액티비티들, 그 다음에 주작용 근육들, 대항 근육들, 협력근들, 고정근들, 이런 개념들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섬유에는 타입 1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2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과 조인 리뷰입니다. 스컬, 스파인, 소라시 케이지, 펠비스, 휴메러스, 레디알 본, 얼라본. 우리의 척추에는 깊숙이 이런 자잘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근육들이죠. 심부 근육, 딥 머슬인데, 딥 머슬. 자, 조금 더 위에는 근육들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근육들이 덮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뼈 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깊숙이 근육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 층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있습니다. 척추 세운근들도 보이네요. 볼기근들도 보이네요. 자, 엔테리어 뷰입니다. 세라투스 엔테리어도 보이고, 바이셉스나 다른 그 골반 근육들도 보입니다. 복부의 근육도 보이네요. 하얗게 된 것들은 마이오페이샤, 근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목에 관련된 근육이죠. 근육이 사용되어야만 뼈들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SCM 근육입니다. 뭐 라테랄 플렉션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게 되겠죠. 자, 롬보이드 근육이네요. 미들 트라페지우스 근육이다, 그지? 스케플라를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근육입니다. 립케이지를 움직이고 어깨를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바로 이러한 근육들은 주동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협력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항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정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롬보이드 근육이네요. 누구 보니까 어깨뼈가 가늘어져 그 안쪽으로 모여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우 트라페지우스다, 그죠? 몸과 몸의 좌측 우측에 있는 근육들이 모두 다 여러분 대칭적인 힘의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쪽에 있는 근육들, 여기에 라티스무스 도지, 숄더를 뒤로 펴하는 익스텐션하는 동작입니다. 자, 펙토랄 근육들, 델토이드 근육들, 델토이드 근육들, 팔 쪽에 자잘한 근육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엘보 익스텐션 플렉션, 엎침 덧침에 관련된 근육들입니다. 자, 이제 다리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엔테리어 뷰입니다. 엔테리어 뷰 때의 라테랄 어브도멘, 오른쪽 복부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얗게 된 거는 페이샤고요. 페이샤, 복막이라고 합니다. 복막. 파랗게 된 거는 정맥, 빨간 거는 복대동맥이네요. 신경과 가지들이 근막 사이로 이렇게 퍼져 있고 많은 근육들이 있고 그러한 신경의 지배와 혈액을 공급을 받고 있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라운딩하는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적어도 피부, 옷을 벗기고 피부를 제거하고 피하 조직을 제거하고 됐을 때의
구조물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까진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돌려보면 바로 이분이 이제 배 앞쪽이죠. 그리고 안에 복부 복강 안입니다. 아주 큰 동맥. 여기 터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뼈의 5번과 4번이 이게 주한 여기 탈출하면 신경을 건드리면 아픈 거죠. 꼬리뼈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무나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누군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구조물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들이죠. 쭉 뒷면으로 앞면에서 시작해서 뒷면으로 봅니다. 큰 볼격근이 나오네요. 다시 앞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간 것들입니다. 이제 허벅지 쪽에 근막들도 보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레프트 힙 조인이다 그죠? 척추가 있고 응치뼈가 있고 엉덩뼈가 있고 힙 조인, 피머에 헤드가 있고 피머가 있게 되네요. 자, 가장 뼈만 있을 때 이제 인대가 필요할 겁니다. 얘들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대가 필요합니다. 인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인대와 테նդon은 다르다 얘기했고요. 자, 인대가 보강하고 있다면 아주 견고하죠. 엉덩이 쪽은 이제 근육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부착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시부와 정지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났던 측면이 됩니다. 근막이 씌워지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 이거는 라이트의 인테리어 뷰다 그지? 앞쪽에서 척추 보고 엉덩뼈 보고 피머 헤드 보고 피머 보고 여기가 오른다리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리가먼트가 먼저 붙고 근육들이 등장하면서 조직들의 혈관이나 신경들이 분포되고 근막이 등장하고 이 위에 피하 조직이나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것들입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 무릎의 뒤쪽이네요. 피머 밑에 티비아, 피블라. 자, 여기에 콘딜라드입니다. 메디알 콘딜라, 라테랄 콘딜라. 여기에 메니스커스가 이제 바늘판 연골들이 놓아지게 될 겁니다. 볼게요. 예. 인대가 여기 이제 연골들입니다. 십자인대가 등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십자인대가 있고 이제 또 가쪽 인대, 안쪽 인대가 생기고 근육들이 등장하겠죠. 예. 혈관, 정맥, 그리고 신경이, 근막이 씌워질 것입니다. 역시 피하 조직과 피부가 씌워지게 되겠죠. 예, 파텔라, 피머, 티비아. 요거는 오른쪽 무릎이다, 그죠? 앞쪽에서 볼 때, 예, 요거는 파텔라를 없앴을 때의 연골입니다. 이게 다 닳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나 또 올드 피플들이 십자인대가 보이고 측부인대 보이고 요게 멀자라고 하는 게 멀자, B-U-R-S-A, 멀자. 예, 파텔라가 있고요. 예, 카드리셉스 텐던이 있습니다. 이게 두드리면 반사가 일어나죠. 탱 튀어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혈관들이 있고 근막이 있게 되고 피하 조직, 피부, 예, 발입니다. 우리의 발들에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있었네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족저 근막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막이 있고요. 요게 발 뒤꿈치에 있는 벌자입니다. 벌자는 나쁜 조직이 아니라 쿠션과 같은 일종의 패드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벌자. 점액낭염이다, 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른발 쭉 있습니다. 아킬레스 텐던이 등장하네요. 예, 여기.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이제 환자의 평가와 중재에 필요한 근육과 또 주변 조직들, 근육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은 완전함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새로운 단어가 있다면 래퍼 새로운 어떤 음원을 듣듯이 좀 흥미롭게 중얼중얼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의 공부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